네, 한 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탑다운 이슈로 매크로 이슈로 해외 주식을 풀어드리는 10분 해외 주식 탑다운 에디션. 오늘은 또 이제 저희 훌륭하신 이코노미스트 하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사실 최근에 뭐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킹달러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저기서 뭐 난리가 났다, 뭐 이렇게 원달러가 올라갈 줄 몰랐다, 정말 충격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원달러 어디까지 갈까요? 뭐 단도직입적이라 하니까 이제 원달러 일단 1,500원까지 열어놔야 된다. 1,500원이라고요? 예. 1,500원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1,500원까지 갈 수 있다고요? 네. 네. 일단 네. 갈 수 있다라는 거지 네. 무조건 간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환율이 오르는 게 특히나 이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완전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환차익이 일단 많이 붙어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달러로 환산했을 때 미국 주식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 상황. 그런데다가 국내는 사실 대부분 수출 경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국내 관련 주도주들도 사실은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1,500원을 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소리가 높은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실제로 지금 환율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득과 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이 좀 크다고 보실까요? 우선 득은 말씀하셨던 대로 네. 첫 번째는 그냥 환 차익에 대한 기대, 해외 투자에 대해서. 두 번째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이든 뭐든 간에 이제 원자재 수입을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 마진이 훼손이 되는 걸로 이제 연구가 나오는데 환율은 오히려 올라가면은 좀 더 이득으로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진이 개선되는 게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네. 근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은 결국에는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게 입장에서 특히나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수입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안 좋은 거고, 보통은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로 자금이 안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안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본 이탈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부작용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될 수 있겠죠. 네, 자금 이탈 사실은 이제 가격이 빠질 것 같으니 네. 이거를 지금 잠깐 매수를 멈추자 혹은 이제 환차손을 우려해서 자금을 빼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 요인이 될 텐데 실제로 지금 국내 채권 시장이라던가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 아마 그런 부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원달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주요국 대비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한국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대외적인 강달러, 즉 이제 달러만 유일하게 세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의 통화 대비해서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전히 수출이 괜찮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강달러가 나타났던 시기는 이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수출이 이미 꺾여져 있는 시점에 보통 강달러가 나오는데 지금은 수출이 여전히 괜찮은 상황에서 강달러 나왔다라는 게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의 강달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게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다른 국가들보다 좀 적은 이유이지 적은 않나 이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 N원 환율도 그렇고 유로원 환율도 그렇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여행 가기 되게 그렇죠. 네, 미국만 안 가시면 됩니다. 미국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미국에 유학을 보낸 부모가 갑자기 이제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20% 가까이 이제 생활비가 과거 대비 올랐다. 근데 그 사이 사실 물가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하면은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원달러 상승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부의 재분배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런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궁금한 건
뭐 그럼 이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러면 혹은 변곡점은 회사 추세 반전의 조건은 언제 정도나 돼야 만들어질까일 것 같아요.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님의 생각이 또 궁금한 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저도 많이 받아요. 네. 워낙 이제 원달러율이 급등하는 구간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먼저 많이 하세요. 통화 정책에 대한 차별화가 결국에는 최근의 강달러의 원인이고, 그러면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결국에는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펼쳐지는 구간에 들어갈 건데, 그러면은 통화 정책 차별화가 좀 축소가 되면서 강달러가 좀 누그러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군요. 강달러는 통화 정책 미국 연준의 긴축 때문에 발생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이런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차별화가 달러의 가치에 연동을 줬던 이유들은 통화 정책 자체가 경기의 흐름을 좀 대변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라고 네.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통화 긴축을 하는, 금리 인상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경기가 좋은 걸 넘어서 과열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러한 과정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통화 정책 그 자체가 사실은 경기의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서, 당연히 돈은 경기가 나쁜 데서 좋은 데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 차별화가 심화가 됐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쪽에 대한 경기가 더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흘러갔기 때문에 강달러가 나타나는 게 과거의 이제 패턴이라고 하면은, 네. 지금은 과연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을 하느냐라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경기가 아니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 통화 정책 정상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이제 ECB가 지난주에 75bp 금리 인상을 네. 단행했잖아요. 그런데도 최근에 유로화의 흐름들을 보면은 반짝 올라왔다 다시 빠졌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원인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준이 그러면 금리 인상을 멈춘다. 그래서 그러면 강달러가 진정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약간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되게 시장 참여자들은 잡고 싶어 하지만 네. 그런 게 달성될 여건은 아직은 보이지는 않는다 네. 정도로 약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엔 경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경기를 결정하는 것 중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게 배경이 뭐냐라고 봤을 때 크게 전 두 가지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이 에너지에 대한 위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출, 제조업 경기에 대한 둔화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거. 이 두 가지가 강달러의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에너지 순수출 국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에 비해서 에너지 위기에 상대적으로 내성이 강하죠. 네. 이제 그런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강달러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인 강달러가 좀 진정될 수 있는 조건은 결국에는 유럽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협상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제조업 경기가 하강이 상대적으로 서비스보다 가파르다라는 건데, 이는 이제 과거에 코로나 기간 초기 때는 제하 수요가 급증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수요가 서비스로 이제 이동이 되고 있는데, 그 현상들이 이제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이 제조업 경기가 바텀을 찍고 반등하는 시점까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기대하기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는 제조업 경기의 이제 바닥은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기, 네.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봤을 때는 당장은 강달러가 좀 진정되기 어렵다. 네. 그러면 이제 당분간 진정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올해 전개됐던 현상 자체가 달러 매수, 그다음에 주식 매도가 하나의 공식처럼 흘러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내년 상반기에 넘어가는 구간까지는 이러한 구도 속에서 약간 자유롭진 못할 거다 정도의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개중에 이제 강달러에서 수혜를 보는 포지션을 집중적으로 구축하는 게 약간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의 수출주가 그런 상황이죠. 예. 단적으로 환율 자체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USD로 환산한 판가 자체가 강세인 그런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가령 예를 들면 최근에 자동차도 뭐 미국에서 신차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패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뭐 리튬,
뭐 전기차 배터리 원료가 되는 리튬 같은 경우도 아예 달러 기준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환율까지 더해 봤을 때 수익 이익이 굉장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기업들 정도는 말씀 주신 대로라면 사실은 주가는 이익에 대강 한 2개분기 정도 선행하니 연말까지 들고 가는 포지션은 충분히 수익성이 있어 보인다 정도의 결론은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사실은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달러 자체에 굉장히 좀 심리도 많이 쏠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달러가 오르니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이런 관계가 깨질 가능성 자체는 없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자금의 쏠림 때문에 저는 강달러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할 수도 더 있다라고. 불편한 요인이네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지 않았는데 강달러 나왔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진짜로 이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는 계기까지 만들어진다. 정말 지금은 경기가 잘 버티고 있으니까 기업들도 한 차익으로 인해 이제 이득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경기까지도 이제 망가지는 시점이 곧 있으면 나올 것 같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네, 아마 4분기 정도가 되면 수출도 이제 뭐 보합 수준이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감소세로도 지금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는 미국 외 시장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이탈이 되는, 아니면 네. 적어도 미국 외 시장에서 자금이 나가는 이러한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금 이탈 없이도 나왔는데 네. 이제 자금 이탈이 동반되는 강달러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도 그런 구간에서 항상 위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좀 지금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뭐 한 10월까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9월, 10월까지는 뭐 수출 경기가 드라마틱하게 악화가 되는 그림은 안 나올 거니까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그런 것들의 위험성이 좀 더 높아지는 구간이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잘났냐 때문에 환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가 덜 나쁘냐로 지금 환율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 저희가 약간 위기 상황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계속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사실은 주식을 보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주식 매도로 굳어진 하나의 공식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긴 합니다. 실제로 두 가지의 상관계수가 되게 높아진 상황이긴 해서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찾고 싶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환율 시장 자체는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요 정도로만 이제 말씀드리기가 멋있게 하니 다음에 한 번 더 모셔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모셔서 네. 다시 한번 환율과 관련된 업데이트를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10분 해주식 오늘은 달러 강세와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강달러 압력이 좀 더 길게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 내에서 기회 요인을 찾을 수 있는 뭐 수출주라던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장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뭐 이번 한 주도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른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